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이 따끔하고 입안이 텁텁하고 누군가와 말을 하려는데 입냄새가 신경 쓰여 자꾸 말수가 줄어드는 그런 아침 말이죠.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 정도쯤은 뭐 그냥 참아야지. 노화라는 게 이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꾼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물론 인생 전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80세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귀, 코, 목 이 작은 기관들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매일의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한 분은 입냄새 때문에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시던 할머니였고, 또 다른 분은 목이 자주 아프다며 음식을 씹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제안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1분 소금물 가글이라는 작은 습관이었죠. 그리고 몇 주 뒤 그분들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좀 더 밝고 생기 있고 자존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꼭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얻은 실천의 지혜이고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하루 1분의 기적입니다. 일장 입과 목, 몸 전체 건강의 시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목이 따끔하고 입안이 바싹 말라있고 텁텁한 입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그게 정말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그러니까 무려 70%가 만성적인 입냄새, 잇몸 질환, 목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불편한 증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과 목,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입과 목. 사실 이 두 곳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바이러스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위가 약해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기관지염, 비염 같은 질환이 반복되고 피로감이 쉽게 오며 심할 경우 심장질환이나 폐렴 같은 큰 질병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냥 참고 살지 뭐.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노화보다 위험한 건 무관심. 사실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는 순간 우리 건강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방치는 선택입니다. 목이 건조한데도 물을 마시지 않고 입냄새가 심한데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 그건 우리 몸에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증상들이 쌓이면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고 병원에 가서야 왜 진작 관리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입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입을 가리고 자신감을 잃으셨죠. 그분에게 제가 제안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하루 1분씩 해보세요.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가뿐해요.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손주들이 안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과학적 효과. 그렇다면 왜 소금물 가글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1. 염증 완화로. 소금은 천연 소염제입니다. 목의 점막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세균 억제로 입안의 세균은 입냄새뿐 아니라 잇몸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소금물은 세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수분 유지로. 가글은 입과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 건조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4. 점막을 보호하여 목점막을 부드럽게 덮어주어 자극에 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효과를 약도 없이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오직 하루 1분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소금물 가글의 과학.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소금물인가? 그냥 물로 가글하면 안 될까요? 다른 가글 제품들도 많은데 왜 소금이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소금물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사람의 몸을 치유해온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학 중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과학적인 솔루션입니다. 1. 항균 작용. 세균을 조용히 정리하는 힘. 우리 입속에는 수천억 개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좋은 균이지만 일부는 입냄새나 잇몸병, 인후염의 주범이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 가글은 인후염을 유발하는 세균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단 몇 초 동안의 가글이 입과 목 속의 세균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소금물은 햇살 같고 세균은 먼지 같다고.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면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먼지가 한순간에 드러나고 사라지죠.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속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던 세균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2. 면역력 강화. 몸의 군대를 깨우는 소금물. 입과 목 안쪽에는 편도선과 림프절이라는 중요한 면역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싸우는 방어 기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면역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예전엔 쉽게 이겨내던 감기가 이제는 며칠씩 끌고 기침이 몇 주간 계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3년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로 가글을 했을 때 림프절의 활동이 30%나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다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소금물이 단순히 입을 헹구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력을 깨우는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3. 입안 환경 개선.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구분하는 정원사.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입안은 보통 촉촉하고 상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잇몸이 붓고 혀에 하얀 설태가 생기면 몸 전체의 컨디션도 뚝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입안의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pH 균형이 깨지면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금물은 마치 정원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세균은 살리고 해로운 세균은 억제하면서 입안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죠. 마치 잡초만 뽑아내고 꽃은 살려내는 정원의 손길처럼 소금물은 입안을 좋은 균이 살아가기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줍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평소에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듣고는 밖에서 말하는 게 창피하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저는 특별한 치료 대신 단 하나만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세요.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소금은 소주잔 반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2주 뒤 다시 오신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안이 달라졌어요. 아침에도 개운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자존감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안전성과 주의사항. 물론 소금물도 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짜면
오히려 입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금 1컵 200ml 기준으로 2분의 1 작은 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2번 이상은 피하고 과도한 사용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서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사장 또 다른 이야기 박도식 할아버지.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진료 중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72세의 박도식 할아버지입니다. 박도식 어르신은 매년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한 달은 간다고 하셨죠. 심지어 감기가 심할 땐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못 놀고 방에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속상하셨다고요. 어르신은 병원을 자주 다니셨지만 감기약을 먹고 나으면 또다시 재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입과 목 안을 들여다보니 겉으로 보이는 감기와는 조금 다른 근본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약해진 입과 목의 면역력. 할아버지의 목은 붉고 건조했고 혀의 표면에는 백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입안의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더 쉽게 자라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이 제대로 싸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 할아버지께 소금물 가글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너무 짜지 않게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숟가락만 넣고 가글을 하시라고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죠. 에이,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자고 저는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겨울 다시 진료실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줄 몰랐어요. 이번 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목도 안 따갑고 기침도 없고 손주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작은 실천 하나로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약이 아닌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만든 변화는 어떤 약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오장 왜 시중 가글보다 소금물이 나은가? 여러분,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가글 제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알록달록한 포장, 시원한 향, 광고 문구들, 어떤 건 박하향, 어떤 건 과일향, 심지어 99.9% 살균이라는 문구까지 달려있죠. 그런 제품을 보면 이걸 쓰면 내 입이 정말 깨끗해지겠구나 하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시중 가글에는 알코올과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입안의 세균을 죽이긴 하지만 좋은 균까지 다 없애버리고 무엇보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구강 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침이 줄어들면서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침이 가지는 살균 작용이 약해지면서 염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결국은 입과 목 건강 전체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깔끔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더 예민하고 더 건조한 환경이 되는 거죠. 반면 소금물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소금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소금물은 단 하나의 성분, 바로 소금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천연 재료이고 몸에 부담이 없으며 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항균 작용은 충분하면서도 입안에 좋은 세균은 지키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보습을 유지해 줍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하루 한 번 소금 반 숟가락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어떤 연령대든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단순합니다. 사실 건강에 좋은 습관은
대부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래도록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육장 소금물 가글 실천법 3분.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효과와 과학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소금물 가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율, 시간,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소금물 비율은? 가장 좋은 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즉 약 2g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너무 짜게 만들면 오히려 입안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지죠.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점막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금이 더 잘 녹아서 효과가 더 부드럽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둘째, 가글 시간과 횟수. 가글은 하루에 2에서 3회, 30초 정도씩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출 후, 식사 후, 잠들기 전. 이 3시간대를 잘 챙기시면 하루의 세균과 염증을 정리해주는 아주 좋은 루틴이 됩니다. 셋째,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점, 절대 소금물을 삼키지 마세요. 입안에서만 가글하고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위에 들어가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효과를 더 보려고 너무 짜게 만들거나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자연스러움을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적당하게,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1분의 소금물 가글을 실천해 보세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처방 없이 감기를 예방하고 입냄새와 잇몸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과의 대화가 더 편안하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손주와 웃고 배우자와 식사 중 대화도 자연스러워지죠.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전해드렸던 이 조언, 그들은 삶의 작은 변화에서 놀라운 건강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1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